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1987에 나온 이정우 경장을 맡은 김격덕 배우님을 초대했습니다. 다들 환영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근데 하지만 듣는 분들이 대체 이정우 경장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김윤석 배우님이 연기하신 박 처장님이 데리고 다니는 꼬몽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박기순 배우님이고, 그리고 박기순 배우님과 함께 잡혀 들어가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 먼저 잡혀갔다가 나머지 세 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1987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잡는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막내격인? 맞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막내격에 서 한 분은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으시고 한 분은 전 그분도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게 두 분 있고 나머지 한 분이 좀 결정적인 장면이랄 게 뭐가 있지? 그 김정남을 잡을 때 직접 설경구 배우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배우라고 할 텐데 아마 딱 인상 깊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소망과 바람인데, 두 분은 보셨죠? 여름님과 세미님은 1987 보시고 김격덕 배우님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제 네, 찾으셨어요? 왠지 느낌 윌리를 찾아라 이런 느낌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게스트를 초빙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진짜 진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정초에 이 영화를 봤거든요. 1월 2일 날 영화를 봤어요. 1월 1일 날 하도 그 후배가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이 영화를 다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87을.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명동성당을 다녀서 뭐 함세웅 신부나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하도 이 영화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한 1월 한 3일인가 정도 아침에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랐던 게 평일이었는데 조조였고 한 관객이 그 객석을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나이를 딱 보더라도 한 50대 정도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장년층. 게다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디트 이렇게 올라가고 보니까 또 몇 분 아주머니들께서 좀 이렇게 훌쩍거리시더라고요. 자신의 또 20대를 또 이렇게 환기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름님은 이 영화 보셨을 때 김경덕 배우님을 찾으셨나요? 원리를 찾아서? 저는 이 영화 원래도 보고 싶었지만 이 영화를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 거였잖아요. 그리고 게스트 초빙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봐서 약간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목적이 김경덕 배우님을 찾아라. 그래서 계속 막 돌아가면서 경동님을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보긴 봤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셔가지고 분량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이 약간 큰 원탑 주인공이 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랑 역사를 다 풀어나가잖아요. 그런 여러 인물들 중에 진짜 한 분으로 이렇게 비중이 크게 등장하셔가지고 저는 이 영화의 특징이랑 딱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고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마다 움찔움찔하면서 아이고 심지어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도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지인이 나오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하네. 갑자기 웃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987을 마침 하게 됐는데 또 제가 아는 분이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관계는 비밀이고요. 신상이 너무 밝혀지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밀이고요. 이렇게 김경덕 배우님을 초청하게 됐는데 저도 인터뷰 같은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는 배우들 어떻게 인터뷰하지? 그냥 검색하면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꼭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 영화가 잘 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신과 함께라는 엄청 흥행한 영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예매율 1위가 1987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영화가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영화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영화가 나왔고 그리고 되게 시기도 되게 좋고 의미도 되게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그 출연자로서 어떻게 보면 네. 10년 후에도 네. 사람들이 김경덕 배우님을 보잖아요. 맞아. 이경장으로 기억하시겠죠. 나쁜 놈, 영화는 나쁜 놈으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 영화에 나온 거라 일단 그 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영화에 나온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고 영화도 또 잘 만들어져서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관객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더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10년 후에도 볼 테니까 10년 후에도 불리지 않을까요? 불린다고? 10년 후에? 네,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난 지금 불렸습니다. 10년 후는 너무 멀고. 김경덕 배우님이 좋다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아, 예.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막 있나요? 막 되게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된 분들한테 연락이 온다. 아, 예, 와요. 어제 근데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압니다. 뭐 아시겠죠? 예, 영화 보시면 잠깐 나옵니다. 절에서. 어제는 뭐 알바 한 3년 전에 같이 했던 애가 오. 카톡이 와가지고 오. 형 혹시 경덕이 형 아이고 맞죠 이름 말했죠. 예. 경덕이 형 맞아요 그래가지고 크크 해가지고 인사 잠깐 하고 뭐 형 힘내요 파이팅 해가지고 그래 너도 뭐 이런 게 몇 차례 있습니다 지금. 네. 영화 이미 꽤 크네요. 예,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개봉되는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희자되는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시나 보네요.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더 그래도 허세도 정면샷이나 클로즈업샷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저는 그런 거를 좀 김경대 배우님이 좀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응원. 네, 왜냐면 거의 영화가 많이 보고 있기도 하지만 되게 연락하면서 되게 응원하지 않을까요? 김경덕 배우님. 예, 그렇죠. 그쵸. 다들 파이팅을 해주죠. 좋다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장편 상업 영화는 이게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 더 잠깐 훨씬 더 잠깐 나온 영화가 I Can Speak라고. 네, 거기에 가장 다 최근 영화에 출연하셨네요. 예. 네 작년에 처음 찍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뭐 이번 영화도 지난 영화도 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되신 건가요? 아니시면 네 오디션 봤어요. 됐죠. 네. 프로필을 돌리고. 1987을 출연하게 된 경우는 되게 특별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제가요 그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이 어떤 이쪽의 관계자분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어떻게 이렇게 극단 대표님 통해서 오셔가지고 프로필을 한번 여기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내서 오디션을 봐서요. 그래서 이제 된 거죠. 예. 그 극단을 운영하시는 분도 되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극단 나베라고요. 네. 거기 네. 응팔의 김선영 선배님이 선우 어머니께서 대표로 계신 극단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극단에 소속돼 있으시면서 계속 활동을 병행하시는. 근데 원래는 다른 극단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극단이 잠깐 이렇게 정지되면서요. 이쪽으로 왔어요. 배신 때리신 거 아니시죠? 네, 배신은 아니죠. 배신은 아닙니다. 네. 되게 이 영화가 실존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김경덕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정호 경장이라고 실존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되게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인물일까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연극할 때 어떤 실존 인물 같은 걸 하나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의욕에 막 자료 엄청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구나를 완전 딱 해서 그러니까 대본이랑 같이 봤겠지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대본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대본은 또 따로 쓴 거니까는 예. 그 인물이 해줘야 될 역할이 또 있고 성격대로 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완전 깨졌었거든요. 잘못 연기를 해가지고 그 후로는 별로 이렇게 막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어떤 뭐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그리고 제 인물 자체가 뭐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막 뭐 어떤 실존 인물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은 건 아니라서 김윤석 배우님 인터뷰 보면은 막 찾아보고 막 외형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저랑은 또 경우가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배역 크기 자체도 다르고 뭐 의미 자체도 다르니까요. 제가 뭐 굳이 막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했죠. 그래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예 가공의 인물이면 내가 그냥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하면 되는데 일단은 실존 인물이 있고 심지어는 좀 가해자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좀 부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예상 질문을 해가지고요.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있었을 거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뭘 그 찾아보지도 않고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그게 대본에 나오는 인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실존 인물에 너무 구애받으면 시나리오 따로 그 실존 인물에 대한 그 뭐 사료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들 따로 돌기 때문에 오히려 잘 녹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실존 인물을 좀 뒤로 하고 시나리오 대본을 갖다 우선시하는 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지금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인물이었으면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되게 연기하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경덕 배우님께서는 그냥 영화 속 인물 캐릭터로 연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적합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현재 저의 내공에서는 그렇고 또 다른 또 세계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저는 너무 겸손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금 뭐 봤던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보셔야 될 분도 있으니까 그 김경탁 배우께서 맡으신 이종호라는 그 이종호 어떤 역할인가요? 경사로 나오나요? 예, 고문에 실제로 가담한 형사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방관한 인물로 나오는 인물인가요? 이정호 경사고요. 예. 실제로 고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 고문을 했죠. 참여해서 실제로 뭐 구치소나 형무소에 끌려가는 이정호 경사가요? 나중에 박희순 씨랑 같이 그렇게 나오는 인물이죠. 아니요, 그거는 먼저 끌려가신 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꼬리 자르기에서 그분들하고는 또 더 있다가 나중에 더 고문 얘기 나와서 궁금한 건데 보통 이렇게 영화하고 배우분들 인터뷰를 하면 거의 다 고문을 당한 피해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뭐가 힘들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고문을 하신 가해자의 역할이잖아요. 가해자의 고충도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하네요. 고문씬 촬영할 때 힘드신 점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위험한 장면이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담궜으니까 물에다 담궜다가
뭐 약속도 정하고요. 조금이라도 뭐 힘들고 그럼 바로 뭘 주면은 바로 빼내기로 이런 신호도 주고요. 또 심지어 또 그 여진구 배우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네, 할 수밖에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원래 약속을 다 짜서 하니까요. 그런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심하는 게 있어요. 여진구님이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뭐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게 있어요. 잘 안경을 통해서 나오는데 잘 나오진 않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정말 그거 NG 됐어요? NG였나? 아니 나가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갔는데 문 밖에쯤에서 이렇게 카메라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미안하다고. 당연히 괜찮다 그러죠. 여진구 배우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카메라 나왔으면 되게 디테일한 연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힘들지 않을까요? 그 고문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당연한, 힘 빠지는 게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감독님이 캐치를 못하셨네요. 아쉽게도. 굳이 그걸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서 저 힘 빠진 형사를 보여주는 어떤 영화적으로. 저 또 영화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김경덕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영화에 꼭 있어야 되는 인물이니까. 하지만 좀 되게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존재감이 있는 배우들을 꼭 옆에서 이렇게 연행을 한다던가 꼭 끌고 간다던가 아까 여진구 배우님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옆에서 항상 서포트하는 역할로 나와서 그런지 되게 새삼스럽게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영화는 역시 혼자 만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영화에 주인공이 없다. 이 시대가 주인공이다. 혹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그런 의미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그래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아까 그 후배가 너무 극찬을 한 나머지 뭐 극장을 가서 봤는데 이 뭐 1987이라는 그 해가 뭐 저도 좀 나이가 어렸을 테니까 저 뭐 제가 여기서는 옛날 사람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옛날 사람은 아니고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어요. 뭐 대충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니 견적이 나오시죠. 그런데 기억이 사실 없거든요. 이 1987년이 어떤 해였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각인된 기억은 없고 제 후배 같은 경우는 걔는 직접 명동성당을 어릴 때부터 다니던 친구였으니까 그 명동에서의 그 뭐 시 현장이라든지 뭐 실제로 그런 정의사제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활동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1987년이라는 영화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시간적인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루죠. 그 1987년 1월부터 6월 항쟁이기 때문에 1987년 6월까지의 그 항쟁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스치듯 나오고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거의 뭐 카메오 내지는 특별 출연의 형식으로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셔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혼란스럽다는 느낌. 근데 이제 극 중반부터는 강동원 배우가 맡은 이한열 열사와 그 다음에 김태리 씨가 맡은 연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 강동원 씨는 거의 특별 출연이 아니라 거의 주조연에 가깝다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연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되게 저도 연희라는 캐릭터가 지금 현 시대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김태리 배우님을 끌고 가는 게 연행하는 게 바로 이정우 경사님 맞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연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그 연인의 앞에- 슈퍼에서 아, 데려가는 그 장면? 한병용 유해진 배우님을 아. 김태리 아. 배우님과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든 인물들이 저는 되게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경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경덕 배우님의 실존 인물들은 다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뭐 이 사람의 역할이 뭐고 이런 게 나오는데 내심 저는 좀 아쉬웠어요. 경덕 배우님은 타이틀이 없네. 아쉽네 이랬는데 나중에 잡혀 들어가면서 그때 네, 맞아요. 타이틀이 딱딱딱 나오면서 뭔가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공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그분들이 다 모두가 석방되고 나서 경찰 산하기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바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좀 그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진짜 이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영웅이든 아니든 그냥 평범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든 뭔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영화 극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배우들이 되게 적합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름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니면 강동원이 왜 출연했냐 이런 불만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이 영화의 아까 말했듯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를 함께 조각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구성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역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시키고 의미를 더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되게 적합한 구성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리 배우님이 맡은 연희의 역할 경우에는 이 영화의 중후반부에 화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김윤석 씨가 맡은 박정원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또 하정우 씨가 맡은 최요한 검사님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후반부부터는 연희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화자로서 저희 관객들, 젊은 관객층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한 장면이 나중에 연희가 슈퍼에서 정리를 할 때 초를 이렇게 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진짜 2017년에 광장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희가 정말 상징하는 게 지금 젊은 세대의 관객들, 그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겪지 못했던 세대들을 다룬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동원 배우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고 선호하는 팬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멋있고 훌륭한 배우시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강동원 씨의 등장 자체가 무슨 영화를 보던 그 인물의 역할이 아니라 강동원 씨로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기도 잘하시고 하지만 그런 강동원이라는 스타 마케팅? 이미지 자체가 너무 영화를 다 덮어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부각되는 연희와 이한열 열사의 간의 관계라던가 마지막에 죽음이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한열 열사의 이미지와 강동원이란 배우의 이미지 자체를 소비하는 과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약간 힘이 빠졌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태리 씨가 연희가 이렇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광장이 보이는 장면의 에너지가 별로 이렇게 극적으로 확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미화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고 한계가 아닐까? 강동원 배우와 하정우님 처음에 등장할 때도 저는 하정우님이 약간 오랜만에 약간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캐릭터를 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운데 그 하정우 씨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정우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너무 그 배우들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인지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경덕 배우님은 네네. 어떠셨나요? 뭐 저는 알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김경덕 배우님을 봤을 때 저거 누가 봐도 김경덕 배우 약간 이런 느낌의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더 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우 경장 실존 인물을 생각하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오히려 여름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극이 어떻게 보면
활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좀 영화 자체가 활력이 생겼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약간 배우로서 그런 지점들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지점을? 뭔가 아까 여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동원이 맡은 이한열 역할이 부각되기보다는 뭐 강동원 그 자체, 하정우 씨가 맡은 최한 변호사님보다 하정우 그 자체, 약간 그런 연기의 느낌? 혹시 어떻게? 근데 그 강동원 배우님을 쓴 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공통적으로 듣는 소리가, 저도 영화관에서 그렇게 있었고, 그 마스크를 벗을 때 모든 여자 관객들이 환호를 맞아. 놀라고 탄성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다들 그런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썼다고 그냥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옛날에 늑대 의혹처럼 그리고 그 영화 약간 무거우니까 뭐 약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일부러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논픽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픽션이 좀 가미된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고려하면서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시작도 그렇지만은 이 영화가 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픽션이 가미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여쭤봤을 때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부담감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이 가령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 최강일 배우가 맡은 안계장이라는 역할, 그 안유 보안 계장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그 형무소에서 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그 뭐 강용주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겠다. 좀 그걸 미화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질문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뭐 맨 서두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캐릭터가 중심인 영화가 아니라 그 1987년이라는 그 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좀 부각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좀 우리가 좀 이거는 픽션이 좀 가미된 영화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또 문제 삼을 건 아닌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당사자라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맞아.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물과 관련된 좀 유족이나 피해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조반장 박희순 씨가 연기한 조반장이 잡혀가지고 증언을 할 때 자기 범인 아니라고 죽인 사람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얘기 듣고 나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잡혀간 그 두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경찰,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지 않은 김경덕 배우님을 포함한 그 나머지 3명이 진짜 나쁜 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는 5명 모두 다 가담했지만 뭐 직접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차이를 떠나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 조반장의 그 대사가 저는 조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이 시대를 방관했던 이들 아니면 혹은 이 시대를 아예 없는 시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꼭 이거를 직접 죽이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걸 직접 참여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1987년도에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응원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이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응원하는 사람이든 이거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든 아무튼 뭔가 직접적인 가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뭔가 원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박희순 씨가 연기한 조반장의 그 캐릭터의 그 대사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세세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괜찮은 정교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좀 괜찮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은 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캐릭터가 좀 사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그 박 처장을 맡은 김윤석 씨가 맡은 박 처장이라는 인물은 나름의 그 사연을 관객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북 출신의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신조로 삼고 있는 인물.
그리고 그 사연이 영화 속에서도 좀 드러나죠. 본인이 그 해방 전후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신의 가족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뭐 피살당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이제 혈혈단신으로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신이 반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그 조반장 역할을 맡은 박희순 씨가 맡은 그 역할도 나름의 좀 그런 사연을 대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식구가 뭐 다섯, 예, 책임져야 될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그런 심정들이 드러나는데, 그에 비해 다른 인물들이 너무나 이게 시대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김경덕 배우께서 맡으신 이종호 경사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다른 포지션에서 우리가 무슨 평상시 어디 마트에서 만났으면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성실한 공무원의 얼굴로 가진 인물이었으리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인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스케치하듯 스쳐 지나가서 나중에는 뭐가 남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987이라는 숫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 이 해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구나라는 그런 느낌? 만약에 굳이 한 인물만 캐릭터를 꼽아보자면 아까 그 희생자였던 뭐 박종철 씨나 아니면 이한열 씨와 같은 열사들의 이름이 기억나기보다는 그냥 가장 악인으로 각인된 박차장 역할의 김은석 씨 정도만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 탁친이 억하고 뭐 쓰러졌다는 그 대사만 이렇게 남아서 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 질문 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예. 나와서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얼굴을 아는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잠깐 등장할 때 그거는 뭐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별로 크게 큰 각인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우현 씨나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뭐 우현 씨 같은 경우는 그 해 당시 뭐 연대생이셨고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정보는 알고 있고, 문성근 씨도 워낙 그 문익한 아버님께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인물을 그 안기부장을 맡았다고 했을 때 이 영화의 외적인 요소로 해서 좀 희자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기자나 이렇게 나오시는 인물들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저는 오히려 좀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화고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좀 나오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좀 느꼈어요. 예, 서로 나오려고 하는 이 영화 굉장히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좀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히려 중심된 인물들만 좀 알려진 인물들이고 그 배역들이 좀 이렇게 경연을 벌인다고 한다면 나머지 인물들은 그냥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배우들이 맡았어도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거든요. 그럼 여름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 의견에? 네, 저도 진짜 막 오달수 씨 잠깐 등장하는데 진짜 1분도 안 등장하시죠. 전화만 하는 거 잠깐 나오고 이러시는데도 다 유명한 배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배우들이 막 하고 싶어서 이 영화가 의미가 있으니까 막 이런 느낌도 없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배우들의 세대를 따졌을 때 약간 그 87년 세대를 스쳐 지나갔던 겪었던 그런 세대의 배우들이 뭔가 부채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 영화가 이걸 풀어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하나의 그걸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객들은 전혀 모르는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느 세대를 겪었는지도 모르는 배우가 등장하는 것보다 문성근 씨라든지 우현 씨라든지 약간 그 세대를 겪어왔고 어떻게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 영화에 참여를 함으로써 부채의식을 해소하고 자신의 그때 시대의 울분을 토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시각화해서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 영화가 하는 역할 자체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생각을 해볼수록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성근 배우님 막 생각나서 막 찾아봤는데 문성근 배우님은 오히려 영화에 출연할 때 보수 언론 집단에 자기가 위에 계층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좌파적인 역할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도 오히려 자신의 진짜 인물의 자신 사람의 특성과 그 연기를 할 때 다른 그 인물의 특성이 상치되면서 뭔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1987의 의미가 아닐까 하나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김경도 배우님께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가 그 보기 드물게 이 영화 그 포스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1987 제목 위에 장준환 감독 작품이라고 감독을 굉장히 내세우는 작품이잖아요. 흔히 이렇게 영화를 그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감독을 내세우는 영화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장준환 감독은 거기 들어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배우들이 빛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감독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됐다고 하셨을 때 그 이 장준환 감독과 일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소감이셨어요? 그 이전에 작업을 같이 해본 적은 없으셨을까요? 예. 처음이고요. 저는 물론 되게 좋은 분이죠. 저는 뭐 다른 분이 했어도 저는 무조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물론 네, 좋긴 하죠. 그 영화도 다 찾아보고. 막 장준환 감독은 어떻게 디렉션 줘? 막 이런 거 보는데 막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 이것도 그 전에 카페에서 예.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디렉션이 저는 주로 그림으로 있는 게 많고 이제 뭐 마지막 그 절신에서 저에게 디렉션을 줄 수 있으면 주신 건데 별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네, 뭐 제가 감독님의 스타일을 알 정도로 많은 시간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아서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 충분한 대답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곳에 나오는 게 맞나 어떤 구미가 당기는 얘기를 할 게 없는데 그리고 아까 그 배우 제가 물어본 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시사회 때 이제 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극장에 가서 내가 나온 영화를 보는 입장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다가 이 아까 오달수 배우님이 나왔다고 정말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오달수 배우님 나와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확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값이 있고 충분히 연기력이 있고 좀 되게 그런 배우가 확 나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100% 관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정이 확 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물들을 확 이렇게 다 사연을 소개해주지 못하고 잘 캐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 알만한 유명한 배우들이 잠깐 나오면서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믿으면서 보게 되고 저런 인물이겠구나 하는 것. 그 고창석 배우님 나온 거 사실 이미지 TV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사실 거기서 그 짧은 대사를 하면서 뭐 대학생이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또 이미지랑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봤거든요. 고창석 배우님이 나와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야 그냥 해 하는데 그것도 또 훨씬 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배우들도 참여하면 좋은 영화지만 그래서 굳이 거절하지 않은 것도 그런 효과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저도 약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만약에 고창석 배우님이 연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 지금도 저희가 얘기할 때 그 배우 막 모르는 사람이면 약간 그 사람 그런 거 계속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단번에 되잖아요. 고창석 배우님이 연기했던, 오달수 배우님이 연기했던 이게 되니까 좀 오히려 그 시대의 영웅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멋있네. 그래서 오히려 나쁜 놈들은
김경덕 배우님이 그래서 하신 건가? 그럴 수도 있네. 모두가 이제 기억할 배우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김경덕 배우님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는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랬기 때문에 좀 마찬가지로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근데 좀 강동원 배우님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른 배우들의 연기나 출연 같은 거는 되게 좋았다고. 근데 저 이것도 생각한 게 그러니까 물론 아쉬울 수 있어. 배우 본인도 약간 자기가 쓰인 거가 아쉬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강동원 배우님 자체가 보인 거여서 좀 아쉽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영화관에서 동시에 그 탄성이 탁 터지는 걸 들었을 때 이래서 쓰는구나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압도되잖아요. 순간 마스크를 맞아. 벗는 것만으로 관객이 뭔 내용인지도 알고 확 빠져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가? 아니 그 힘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어요. 그 힘을 어떻게 정말 그건 타고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 실제로 배우님께서는 그 시나리오를 받으셔서 네네. 궁금한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이한열 열사라는 이름을 중에 안 쓰고 잘생긴 학생?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썼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I Can Speak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예 그것도 처음에 위안부의 희생자였던 할머니를 배경으로 하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처럼 맞아요. 약간 1987도 그런 거를 노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강동원 배우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 효과를 좀 배가시키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한열 열사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그게 그 뭐 제작진은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스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체가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런 뭐 환호성 내지는 그런 기대감. 근데 이미 그 영화가 개봉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 기대감은 그렇게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영화를 그냥 보러 가는 것 같긴 해요. 그 영화를 그냥 뭐 강동원 배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영화를 본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1987을 보러 가는 관객 물론 모르겠어요. 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자기 그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뭐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걸 잘 모르잖아요. 저조차 옛날 사람인데 잘 모르는데 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뭐 신기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한 420만 정도 지금 녹음하는 지금 순간은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아까 40대, 50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와 같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흥행을 굉장히 좀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도 뭐 여러 배우 그다음에 뭐 강동원 씨와 같은 좀 잘 알려진 스타에 대한 이런 캐스팅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긴 들거든요.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배우들 그리고 강동원 씨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의 형식 방식 자체가 이 1987이라는 영화가 87년도에 대한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닌 것 같아서 좋았어요. 물론 다른 영화들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려고 시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겪으신 저희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걸 무용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2017년 광장을 지나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자체가 진짜 무용담처럼 너무 꾸며진 상태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연희 역할을 맡은 김태리 씨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도 막 예전에 유명했던 화려한 휴가라든지 아니면 변호인 이런 것도 막 진짜 이 민주항쟁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언가를 막 해나가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시 됐다면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고 이 연희가 등장하는 1987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이 현장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영화가 끝이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 1987이라는 영화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자이지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김경덕 배우님은 1987년에 뭐 하고 계셨나요? 1987년에 이유식을 먹고 있어요. 저 어려가지고. 저 되게 그냥 사석에서도 그냥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김경덕 배우님이 연기한 이종호 경사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로 나오는 그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생각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실존 인물들이 어찌됐든 볼 테니까 이 1987 안 볼 수도 있죠. 외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을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셨나요? 뭐요? 아니 그냥 보시고 그냥 같이 다른 관객들처럼 뭐 마음 아파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뭐 그래도 시간이 30년이 이제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막 부들부들하고 막 그거는 너무 배드 엔딩 다 같이 해피 엔딩으로 그분들도 같이 뭐 물론 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런 게 바로 영화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1987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말씀하신 대로 배드 엔딩이 되지 않게 좀 다들 조금 어떤 반성까지는 벌써 그렇게 살아온 지가 몇십 년이신데 우리가 그걸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좀 있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게 이 영화의 힘이기도 하고 그냥 다른 영화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김경덕 배우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 되게 난젓스럽게 제가 진행한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우리 김경덕 배우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 주로 집에 있어서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3월에 공연 하거든요. 아, 어떤 공연이세요? 대학로에서 모럴 패밀리라고요. 그 극단 나베에서 예. 세 번째 하는 공연인데요. 저는 처음 참여하는 거고. 혹시 시간 되시면.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게 가족 얘긴데요. 좀 굉장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좀 비참할 수 있는 가족들의 얘긴데요. 거기서 제 큰 오빠 역할. 네, 본드에 취해 있는. 네, 그런 공연을 3월에 합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계속 연극에 좀 집중하시고 네네. 예, 그렇게 되시는 아니요, 부르면 간대요. 영화에서 제의가 오는데 전 연극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결코 아니고요. 혹시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 못 하시는 분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에이전시인가요? 제가 에이전시 해드릴 테니까 네,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시고 싶은 분 저희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니까. 또 저희 3월에 김경덕 배우님의 연기를 기대하면서 네. 앞으로의 그리고 김경덕 배우님의 연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저는 되게 지인으로서 되게 뿌듯해요. 되게 자랑 많이 했어요, 저. 저도 그 자랑 듣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너무 잘됐다 말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좀 해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전혀 계속 아닙니다. 해놓거든요. 제발.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방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참석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해부학뿐만 아니라 김경덕 배우님도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이제 또 어떤 영화에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저도 몰라요. 주목하시면서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